안녕하십니까.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 이번 주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용산에 대한 얘기인데, 용산은요, 구체적으로 용산동은 없어요. 맞아요. 용산 구루 전체를 얘기한 건지, 네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했다. 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사 모집합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후원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아니, 어떤 건설사들, 그래도 대충 우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사이즈 뭐 없어요? 뭐 개인 후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이즈 네. 없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 이 우리가 부동산 문 닫기 집을 전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작든 크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 사이즈.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요. 여기 네. 여러 가지로 우리 감독님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해서 네. 지금 후원사 그렇죠. 입장에서. 후원사 모집하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친절한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네. 까칠한 서태양입니다. 네. 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용산구에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네. 이거를 정확히 좀 알아보죠.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이제 개발 사업이든 토지가 관련된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일단은 그 바이블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지역에 뜰 것 같아.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 그러니 여기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서울의 부동산의 그 어떤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좋은 입지인데 평당 1억이야, 2억이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대규모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큰 돈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상업지는 6천에서 7천, 준주거 지역 5천, 2종, 3종은 4천 이하에서 찾으시면 일단은 기본의 수지가 맞춰질 수 있을 겁니다. 평당 단가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평당이 여기 앞으로 뜰 것 같아. 평당 8천, 9천이야. 에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입지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3종 이하의 물건은 평당 4천 이하에서 찾으셔야 실패 확률이 적다. 3종 이하에 4천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어느 정도의 교차 지점이 나오죠. 용산이 어디가 뜰 것 같아요? 라고 보기 전에 용산에 4천 미만인 데가 어디 있지? 근데 네. 잠깐 이거 죄송한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간다. 여행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100만 원이다. 그 중에 내가 그러면 잠자는데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럼 대충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면 30%. 어떤 사람은 40%면 40%. 그만큼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앞단에 토지를 비싸게 사면 그만큼 뒤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기 어디 동이야? 이 일대 어디서부터 동을 보지? 그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용산은 구 안에 필터링을 해보는 거죠. 용산구 전체를 필터링을 4천 해서 이하를 한번 찾아봐야 4천 된다. 이하 되는데, 네. 4천 미만 되는 데를 유심히 봐라 이거죠. 네, 왜냐면 꼭 동네를 지정해 줄 수는 없다. 왜냐면 보세요. 네. 이 일대 옆에 이 동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호가가 평당 4천에서 5천으로 갔어. 그러면은 걸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데 투자할 필요가 4천짜리인데 없다. 4천짜리인데 이 아저씨가 앞으로 뜰 걸 감안해서 미래가치 반영해서 5천을 불렀다. 그러면 나는 그 미래가치까지 기다려야 그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내 기준이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알아? 호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냐?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해라. 네. 두 번째. 부동산 실거.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 그러면 밸류맵이나 네. 예를 들면 랜드북이나 네. 이런 프로테크 회사에서 만든 지도들이 있어요. 지도 네네. 사이트. 아니면 국토부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든 국토부가 확실하겠네요.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면 네. 이거 너무 비싸게 불렀는 데가 보이는 거죠. 그런 데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먼저 있어.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관심 있는 지역의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시고 네. 내가 할 만한 금액대가 되네. 그러면 이제 집어서 보는 건데 네. 정비창 옆에를 알아봐야지 7천이네. 그럼 7천이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거기 이미 올랐어.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많은 기술이 필요해. 우리는 잘 몰라. 그러면 일단은 심플하게 안정권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 지역 괜찮은데 좀 이면으로 들어갔는데 4천이야. 그러면 그거를 일대에 실거래 걸 봤더니 2천대야. 예를 들면 네. 작년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필요한데 1차의 필터링 옵션은
평당 4천만 원 이하를 검토해 보자. 네. 자, 두 번째.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난 이거 사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에쿼티 20%에서 꼬마 빌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를 가라? 지분을 들고 은행에 가세요. 아, 은행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시중에 1금융권 4대 은행을 순례를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은행이 전문가거든요.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회수할 이 수 땅은 있는 대출. 네, 땅이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단해 준다. 그렇죠. 아, 이거 굳이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 일단 내 그죠? 성향과 취향과 어떤 이런 걸로 소팅을 해서 자 보세요. 4천만 원짜리 땅인데 대출이 50%밖에 안 나와. 5천만 원짜리 땅인데 80%가 나온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당연하죠. 그 다음 넥스트 이거야. 근데 처음부터 5천, 6천, 7천 막 가져가면 가늠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팅에 나갔어. 이성들이 앉아 있어요. 네. 안전빵 하나 마음에 찍고 상향 하나 찍고 두 가지를 향해서 어필을 하다가 두 가지를 다. 안 되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우리는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와이프도? 우리는 전 절대 직진. 지금 와이프는 절대 직진해서 된 거고. 네. 이게 너무 높지만 그래도 네. 가서 간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 내가 A 땅을 샀어요. 옆에 땅을 샀어. 옆에 또 사. 저기도 사네. 그럴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신축 개발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뭐 쉽게 지어놓고 나 혼자 비싸게 받겠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은행에서 봤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해주겠다 그 얘기인 즉슨 내 돈보다 얘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꼬마 빌딩 개발하는데 만약에 50억짜리를 산다. 네. 난 10억 넣는데 은행에서 40억 넣거든요. 근데 40억 넣는 애들이 오케이 하면 10억이 났는데 사람이 뭐가 작았다고 40억 투자자들이 해준다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싼 땅, 후진 땅 딱 가져가서 대출 안 해. 니나 해. 그러면 과감하게 이 은행에서 돈을 안 주시니까 네.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 판단 분경 기준이냐는 네, 거죠. 그러네요. 저는 사실 늘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이런 거 좀 따졌었거든요. 그 음의 기운, 양의 기운에서 그 음이 네. 음이 토지라고 생각을 하면 양은 돈을 대주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음의 기운이 땅이 입지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양이 뒷받침해 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자, 저 정리할게요. 네. 4천 미만 땅을 유심히 봐라, 용산구에. 네네. 그리고 4천 미만 땅 중에서도 들고 가서 네. 은행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50%인지 60%인지 70%인지 80%인지. 이걸 유심히 봐라. 또 한 가지. 네. 이거를 사러 이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가셔가지고 내가 이거 살라고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뭐 하시려고요? 이걸 생각해 가셔야 돼요. 왜? 임대사업자로 하시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심해서 아. 근생으로 한다? 이거는 나와요. 네. 그 단순히 내가 주택으로 다 지어서 임대한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네. 은행 가서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세요. 근생.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네, 은행 뭐 하시려고요? 하시려고요? 모범 답안 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법적으로 아니에요?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수익이 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근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수익 나오는 거 하려고요. 그럼 거꾸로 은행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임대사업은 어려우시고요. 신축 매매나 아니면 근생으로 하시면 저희가 대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답을 유도를 해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봐서 뭐가 필요하세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임대사업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요즘 대출이 안 규제가 나와요. 임대사업자. 그러면 내가 크게 이제 나와. 이거 갖고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좀 하나 꿀팁 마지막입니다. 네.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럼 다들 요즘 아파트 대출 안 나온다도 돼요?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나와요? 사업자 대출은 나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려는 사람한테는 대출이 나온다고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아파트를 살 때 자자자자자 다음 우선은 시간에. 요거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시간. 갑자기 이거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도요.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갖고
부동산 클래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을 그러니까요. 오늘도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부동산 TV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 시청 바라고요. 협천사 후원사 다시 한번 모집한다는 얘기, 많은 혜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